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임스 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대학 원서인 Common Application, Common Application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Activity Section이죠. 그래서 Activity Section에 이제 들어가서 10가지 Activity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 이제 그 Description Section. 액티비티 내가 그 비교과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비교과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 이 디스크립션이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을 돋보이게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별로 이렇게 좀 너무 평범하고 지루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팁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디스크립션 섹션을 갖다가 잘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팁은 뭐냐면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동사들이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단어들을 되게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기 이 학생이 이제 예를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좀 별로 좋지 않다라는 표현, 않는 그 예문이고 밑에 있는 것은 좀 적절하다, 효과적으로 작성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처음 보면 뭐냐면 instructed, help, taught children tennis. 그러니까 여기 instructed라는 말과 helped라는 말과 taught라는 말 이게 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이죠. 가르쳤다라는 거, 도와줬다라는 거, 뭐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단어들을 이렇게 중복시켜서 나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설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을 했죠. instructed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가르쳤는데 특히 proper technique으로 이렇게 잘 가르쳤다라는 거. While imparting lessons in sportsmanship, health and integrity. 그러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sportsmanship이랑 뭐 health랑 integrity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을 갖다가 그렇지만 뭐 다양하다고 해가지고 아무 단어나 쓰시면 안 되고 효과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그 디스크립션을 사용을 할 때, 디스크립션을 쓸 때 그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에 했고 지금은 안 하고 있다면 이제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디스크립션을 할 때는 full sentence를 쓰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뭐 내용이 많을 경우에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participle form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full sentence를 쓰는 것이 이게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문을 이렇게 잠깐 보면은 여기 보면은 I gave tour campuses. 뭐 캠퍼스 투어, 뭐 프로바이드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렇게 썼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라면 give, 뭐 provide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그게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디스크립션을 갖다 쓸 때에 아주 그 철저하게 다듬어서 적으라는 거죠. 다듬어서. 그냥 뭐 한 번 그냥 즉석에서 적고 그냥 말면 절대로 안 되고 처음에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긴 full expression을 다 썼다가 이제 조금씩 글자 수에 맞춰서 이제 줄이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서에 사용되는 글자 수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xpression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description을 한다고 했을 때 150 character, 그 150 character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칸이 그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듬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세 번째 다듬어라라는 그 말과 이제 좀 그 연결되는 얘기인데 뭐 스페이스가 굉장히
150 캐릭터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50 캐릭터는 한 30단어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단어 정도를 가지고 내 액티비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립션을 쓰기 전에 이제 포지션이 뭔지 또 내가 이렇게 활동한 액티비티의 오거니제이션 네임이 뭔지 이제 그런 쓰는 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은다면 나중에 디스크립션을 쓸 때에 스페이스를 조금 더 많은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그냥 포지션에 대해서 나는 에디터로 활동을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어떤 에디터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더 첨가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Editor of International Column. 이렇게 에디터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Organization Name, School Newspaper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표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Daily Herald, 그 다음에 Ridgewood High School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면 앞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적었기 때문에 뒤에서 디스크립션을 할 때에 더 많은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앞에서 그냥 별 설명 없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이 150 캐릭터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작성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emphasize tangible measurable impact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측량이 가능하고 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딱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표현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펀드레이즈를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팀과 함께 펀드레이즈를 한다 이렇게 그런 액티비티를 적는다고 했을 때 조금 더 tangible,하고 measurable 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팀원이면은 팀원이 몇 명이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집어넣으면 좋겠죠. 20명이라든가 10명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숫자로 셀 수 있고 또 상상할 수 있는 10명의 팀원들이 있었구나. 도대체 펀드레이스를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펀드레이스를 한 거냐. 이렇게 금액을 우리 500불을 갖다가 펀드레이스 했다. 라든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있고 또 계산할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숫자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Raise money for children in Africa.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조금 어디 모르게 자세하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거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거는 똑같이 children in Africa지만 조금 더 굉장히 구체적으로 tangible하고 measurable한 그런 아이템들을 썼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raised money 대신에 raised $3,000. 3,000불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데이터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머니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돕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는지에 대해서 밑에 거는 설명했죠. 3 uniforms and scholarships.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한 단지 단어 3단어 추가했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냥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조셉 와웨루 홈스쿨 케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명칭 지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봤을 때도 조금 더 신뢰가 가고 또 관심이 가고 또 측정할 수 있고 이런 좋은 데이터를 이렇게 좋은 디스크립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크립션을 쓸 때 굉장히 이게 tangible,하고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리더십을 입증하는 내용을 포함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I swim on the swim team. I swim on the swim team 하면은 그냥 수영팀에서 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영팀에서는 그냥 수영만 하는 건 아니죠. 코치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다시 같이 하는 플레이어들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나는 수영팀에서 수영했다라는 것만이 수영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밑에 거 이렇게 보시면은 responsible for leading swim practices
그 다음에 planning fundraising events, assisting in recruiting process. 그 수용 팀 안에서 벌어지는 되게 다양한 그 일들 가운데 내 리더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게 적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그냥 단순히 그 뭘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했는지 그런 단어들을 선택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디스크립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7번째는 내가 어떤 그 액티비티를 했는데 이게 그냥 한 번만 한 거라든가 아니면 그 별로 이렇게 그 내가 액티비티 한 거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tutor the student. 그냥 누구 이렇게 과외해줬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왜 과외를 해줬는지에 대한 그 좀 이유 같은 것들을 적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10개의 그 액티비티를 채우는 데 있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 한 것도 없다 별로 했을 때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갖다 적으면 훨씬 더 이게 좋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두 번째 거 이렇게 보시면은 provided support to fourth graders with particularly difficult math concepts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4학년 학생들이 수학 문제 그 컨셉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4학년 아이들을 내가 도와줬다라는 표현을 왜 내가 투어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적음으로써 내가 투어한 것이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8번째는 describe selectivity. 그러니까 그 내가 특별하게 내가 어떤 그 내 포지션이 그냥 참여한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하게 선택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 경쟁력을 이 액티비티에 내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내가 리더했다라기보다는 2명 중에 1명 이렇게 그 2명 중에 한 리더로 뽑혔다 이렇게 숫자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그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our classes of 450명 중에서 이렇게 450명을 이렇게 대표하는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리더다. 이런 내 경쟁력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도 received first place out of 300 competing teams. 그러니까 300개 팀 중에서 내가 1등을 했다. 이제 굉장히 가치를 높이는 것과 또 내 경쟁력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쓰는데 그 중에서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표현들이 바로 이런 표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째는 극단적인 단어는 extreme language, 극단적인 단어는 이제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to help all those in need.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도와주고 to end poverty in the world. 세상에 기근을 갖다 내가 끝내겠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extreme language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밑에 같이 쓰면 되죠. To help those in need.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end poverty 대신에 기근을 갖다 내가 끝내겠다라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적을 게 아니라 to fight against the global poverty. 이 지구의 기근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겠다. 방법은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쓰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쓰는 것, 이거는 또 어떤 표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을 쓰는 데 있어서 극단적인 표현은 좀 이렇게 삼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내가 어떤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냥 거기서 리더십, 거기서 팀 리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단순한 멤버였고 그냥 참가자였다면 어떻게 그러면 기록을 해야겠나. 주로 학생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 participant,
그다음에 뭐 MLK Day of Services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그 입학 사정관들이 이제 이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봤을 때는 participant라고 딱 나오게 되면 아 이건 별거 아닌 거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participant라는 이 말, 그냥 내가 별로 한 일이 없거나 그냥 멤버로서만 참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participant란 말을 이렇게 생략하고 그냥 내가 했던 일만, 참가 활동 자체만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그냥 MLK Day of Service라고 그냥 그렇게만 적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participant 말고도 뭐 그냥 member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여기 member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적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10가지 제가 그 activity 섹션에서 Common App activity 섹션에서 디스크립션을 갖다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 액티비티 4년 동안에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들에 대한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 모아놓는 방법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냥 뭐 에세이는 열심히 쓰지만 이 액티비티 섹션은 그냥 대강 한다. 이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디스크립션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